금강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마지막 부분이 허공중을 떠도는 이 땅덩어리만에 의지하고 있는 내가 가히 없는 법신임을 알게 되오니 참으로 놀랍고도 두렵기만 합니다. 하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히 없는 법신임을 알았다는 거죠. 자, 태어나서부터 이 사실을 알 때까지는 가히 없는 법신인 줄 모르고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았다. 이 육신만이 난 줄 알았다. 그렇죠. 육신만이 난 줄 알고 살았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최상승 법문을 듣기 전에는 이 몸뚱이 이게 내다 이렇게 알고 살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사고가 좀 바뀌었을 거예요. 많이 바뀌신 분, 또 아직은 그래도 병이 남아있는 분, 뭐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어쨌든 사고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는 겁니다. 사고가 바뀌어져야 돼요.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차원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모습만이 전부 다 불교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모습만이 전부다라고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 외 타 종교는 모습만이 전부라고 뭐 거의 100% 그렇게 알고 있겠죠. 그런데 모습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쭉 문답을 하는 가운데서 허공 같은 법신이 내다. 나라는 거는 모습만이 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허공 같은 법신이 나더라. 허공 같은 법신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고 허공 같은 법신이 쳐다보고 있고 허공 같은 법신이 말을 하고 그 이치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놀란다는 말이 맞겠죠. 그게 아니고 뭐 그런 말이 있겠지 뭐 이런 식 같으면 두렵고 놀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학인은 여태까지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온 내가 가히 없는 법신, 허공 같은 법신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완전 이거는 뭐 천지가 개벽되는 그런 소식이죠. 그러니까 선사께서 이제 그래 했습니다. 네가 놀랍고도 두려운 줄을 안다니 본래의 소식을 아는구나. 좋구나 좋다. 너가 만약 지식이나 아르마리로서 이 소식을 접했더라면 놀라움과 두려움은 없었을 것이고 놀라움과 두려움이 없었으면 다음에 오는 기쁨과 즐거움도 없을 것이다. 장하구나. 이 의치를 알되 비추어서 항상 적적한 절대성을 바탕으로 적적하면서 항상 비추는 상대성을 씀이로 하면 견문각지, 보임, 들음, 깨침, 암 이것이 어찌 참다운 깨달음이 아니겠으며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이 어찌 참다운 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참 놀랍고 두렵다는 것은 정말 뭐 기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이름이 절대성을 바탕으로 했는데 그 법신의 다른 이름을 또 절대성이라 하고 그 다른 이름을 또 뭐 허공이라 해도 돼요. 불성이라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이제 절대성이란 말이 나오면 상대성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법신이란 말이 나오면 색신이란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법신인 줄을 알았다. 그 법신이 색신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한다. 이 이치를 아는 거죠. 조양 그 이치 알겠나? 이제 왜 이걸 한 번씩 묻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이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이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공부가 되거든. 이 이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때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법신이 듣는다. 그 이치를 아는 거냐 그거죠. 이제 그 이치를 알아야 공부가 되니까. 이렇듯이 참다운 깨달음으로서 참다운 법을 대한 즉 육건은 스스럼없이 청정공덕을 이루게 마련이니 대각보리는 애월하지 너의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자, 그렇게 살면은 스스럼없이 청정공덕을 이룬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이치를 알고 살면 청정공덕을 이룬다. 우리가 갈등을 이제 늘 살아가면서 갈등을 만나는 것은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나를 이 육신으로 착각하고 육신만이 나라고 착각하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을 변함없는 진짜다. 생각이 변함없는 진짜다. 물론 모습 그 자체는 변한다는 이치를 여러분들은 이제 들어서 합니다. 또는 관찰을 해서 합니다. 음식이 상하는 걸 보고 아이고 변했구나. 우리 육신이 어릴 때 조그만 했는데 점점 커서 또 젊은 시절을 겪고 때로는 나이 더 들어가면서 주름도 생기고 하는 거 보고 아 변하는 거구나. 이렇게 모습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구나 하는 걸 이제 알고 있거든요. 변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거는 이제 그건 뭐 증명이 되죠. 다 과학으로 다 증명이 됩니다. 이제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 거죠. 더더구나 그 모습 자체도 변한다는 걸 알고 사용하지만 알고 보면 시시각각 변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고 또 시시각각 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생각으로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그 모습을 생각으로 만든다. 생각으로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생각으로 만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또 공부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법신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안다. 는 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내가 그 법신이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데 그 법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지만 그 법신이 보고 듣고 느낀 그것은 알고 보면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법신이 생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제 이걸 아는 게 제2단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소식에 허공의 머리를 채웠구나. 이 소식에 허공의 머리를 채웠다는 것은 이제 허공을 눈치챘다 이 말입니다. 동서가 있으면 중앙이 있을 것이니 이를 진된 중앙은 어디매인고 히히 상투 끝에 꽂힌 동고신이라 이렇게 했는데 찬찬히 들어보면 뭐 별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동서가 있으면 중앙이 있을 것이니 그렇겠죠.
동서가 있으면 중앙이 있죠. 허공에 동서가 있습니까? 우리가 동서를 정했었습니다. 여기가 중앙이고 오른쪽은 동, 왼쪽은 서, 뭐 이렇게 정했었잖아요. 그래서 동서가 있으면 중앙이 있을 것이니 이를 찐된 중앙은 어디 메인고? 동서가 있으면 중앙이 있을 것인데 중앙은 어디냐? 중앙이 어디냐? 허공의 중앙이 있습니까? 허공의 중앙은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허공은 동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허공을 동서로 정했었을 때는 중앙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렇게 해놨어요. 상투 끝에 꽂힌 동고신이라. 상투가 이렇게 있으면, 상투가 이렇게 있잖아요, 상투가. 요게 동고시거든요. 중앙은 상투 끝에 있는 동고시다. 동고시 상투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투라는 모습이 있으니까 동고시 중앙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앙은 어디면냐? 상투 끝에 꽂힌 동곳. 그러니까 상투 같은 모습이 있으면 중앙에 동곳이 있는 거, 그게 중앙이지. 허공의 중앙이 어디 있노?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개송이 하나 있습니다. 주상보시 수량내요. 주상보시는 수량내에 있다. 자, 핵심 단어만 적어볼게요. 주상보시. 주상보시는 수량 안에 있다. 숫자 안에 있다. 주상보시. 주상보시의 반대가 무주상보시죠. 주상보시. 모습에 붙는 보시. 그거는 수량 안에 있다. 숫자로 헤아릴 수 있다. 그렇죠. 모습에 붙는 보시. 주상보시는 숫자로 헤아릴 수 있다. 모습으로 헤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 다는데 주상보시를 한다. 아이고 내가 5만원짜리 등을 달려고 했는데 그걸 좀 더 받으려면 10만원짜리 달면 좋겠지? 수량 내에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5만원짜리 달려다가 10만원짜리 달면 이제 2배의 공덕이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나한테. 그게 과학이거든요. 그게 안 돌아온다면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적이라죠, 과학적. 그게 과학적입니다.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는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과학적이라고. 과학적. 그래서 과학적이라고 해요. 이제 아직 증명을 못 합니다. 앞으로 증명이 가능할 거예요. 내가 내 가진 재산 중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10만 원을 보시려 남을 위해서 썼다. 그럼 10%잖아요. 그게 어떤 경로로 허공에서 돌고 돌아서 나에게 이익되게 올란지 뭐 이런 걸 증명하는 시대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증명이 되면 과학적이 아니고 과학이 됩니다. 그게 증명이 안 되고 그렇게 되겠지 하고 확신하면 과학적이 되는 거예요.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어떤 조건에서 만나서 물이 되겠지?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지만 우연히 뭐 어떤 병에다가 비커나密閉된 공간에 수소 분자를 집어넣고 산소 분자를 집어넣었더니 그래서 물이 만들어져 나왔어. 그거는 밝히기 전에는 과학적입니다. 어쨌든 원인은 2 분자를 넣은 것이고 결과는 또 물이 나온 것이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밝히고 보니까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합을 하니까 물 분자가 되더라. 이게 과학적으로 밝혔어요. 그건 과학입니다. 그건.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부처님의 말씀은 전부 과학 또는 과학적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게 있고 밝혀질 게 있거든요. 전부 과학 내지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불교를 하죠. 부처님의 제대로 된 최상승 이제 도리를 익히게 되겠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배우고자 하는 분들 중에도 굉장히 등차가 많아요. 최상승 법문을 전혀 못 알아듣는 분. 그 다음에 이제 못 알아듣다가 어느 날부터 알아듣기 시작하는 분. 근데 이제 아마도 이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상승 법문을 알아듣는다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최상승 법문을 들으면서 이 언젠가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100년 전일지 200년 전일지 1000년 전일지 2000년 전일지 10,000년 전일지 1억 년 전일지 뭐 1억 만년 전일지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최상승 법문을 듣고 일리가 있겠네라고 긍정을 한 번이라도 했을 경우 긍정을 한 번이라도 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야지 긍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런데 계속 부정만 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부분 듣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이 이제 여기 오는 여러분들이 아니라도 유튜브로만 본문 듣는 분이라도 그 들을만하네 라고 했다면 그만한 까닭이 다 있어요. 언젠가는 최상승 본문을 듣고 그렇지 하고 긍정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번 1000번 들어도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분들은 긍정을 한 번도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긍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끝까지 긍정을 못할 것이냐? 안 그렇습니다. 긍정하는 연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과가 발생하죠. 긍정하는 인연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 과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최상승 본문을 듣고 왜 이리 어렵냐?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뭐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모습적으로 출가를 한 분이라는 분이 왔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도저히 못 알아듣는 게 맞죠. 왜냐하면 최상승으로 수행을 안 해온 분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못 알아들으니까 포기하자. 그럼 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연이 될는지 모르죠. 다음에 언젠가 또 최상승 본문을 들었을 때 못 알아듣지만 그때는 심경이 바뀌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때까지 한번 들어보자.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00,000번이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때까지 내가 한번 끝까지 듣고야 말겠다. 그럴 심정이 생길지도 모르죠. 그런 걸 시절 인연이라 합니다. 그런데 몇 번 듣고 아이고 못 알아듣겠다 포기하자. 그건 시절 인연이 안 된 거죠. 그러나 그런 분들도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알아듣지를 못하면 영원히 중생의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아니요. 그런데 무시무시한 이야기라고 느낄 줄도 모릅니다. 뭐 그런 말이 있겠지. 이런 정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알아듣는다면, 조금이라도 알아듣는다면 천만다행으로 과거에 그래도 내가 최상승 본문을 듣고 한번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구만 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혹시 지금 이제 여러분이나 유튜브를 듣는 분들 중에 아마 지금도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실 거예요. 유튜브를 열심히 듣는데 유튜브를 아마
100번, 20번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못 알아듣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번, 200번 들었으면 1000번, 2000번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좋은 세상이거든요. 옛날에는 알아듣기가 정말 힘들죠. 최상승 본문을 하는 곳도 많지도 않지만 녹음이 안 됐던 시절에는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금은 녹음뿐만이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수행자를 위해서 이 문명의 이기가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문명의 이기가 발달함으로써 망념을 더 많이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명의 이기가 발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행하기도 좋다. 그런데 문명의 이기가 발달함으로써 그만큼 마음을 많이 뺏길 곳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젊은 분들이 최상승 도리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젊을 때 최상승 도리에 접근하면 훨씬 빠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관념을 빨리 없애니까. 그런데 이제 고정관념이 막 두꺼워지고 해서 늙음하게 들으면 그 고정관념을 깨지를 못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신선도를 하는 분이 정말 신선도 고수였어요. 아마 뭐 신선도를 하니까 이제 수명도 좀 길고 한 뭐 80, 90 넘어갔는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신선도 하는 분이 이전에는 신선도 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지만 그 신선도라는 게 뭐 별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들어보면 신선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선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신선도의 도력이 높은 걸 어떻게 또 이제 증명하느냐 하면 저 눈밭에 앉아가지고 내 주변에 이렇게 눈을 얼마나 내가 넓게 이렇게 눈을 좀 녹였느냐 뭐 이런 걸로 시합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신선도도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한 그런 구석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해결은 안 됩니다. 신선도 하는 사람이 최상승 본문을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선도도 결국은 모습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목표로 한 시합을 하는 거거든요. 서로 경쟁. 그래서 아이고 당신이 내보다 고수요. 뭐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든지. 그런 신선도 하는 고수가 선사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선사의 본문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겠죠. 최상승 본문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 선사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당신은 신선도 고수인데 지금 그 상태로는 앞으로도 못 알아들을 거요. 그러니까 몸을 바꾸어 가오라고. 이 신선도 고수는 어느 정도 고수인지 자기가 몸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정도까지 있습니다. 지금 글쎄요. 지금 이 지구상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게 이제 믿거나 말거나 조금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야기 책에 있었어요. 그 이제 목적하는 바는 있겠죠. 그 이야기를 그 책에 기술을 해놓은 그런 목적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신선도의 고수가 선사의 말을 듣고 저 이제 마을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마을에서 약간 비탈길로 마을 처녀가 물을 길어서 물동이를 이렇게 머리에 이고 이렇게 이제 약간 비탈길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선도 고수의 영감님이 옆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고 있으니까 올라오면서 겹쳤을 때 이 영감님이 마을 처녀 앞에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을 처녀가 당연히 동이를 떨어뜨리면서 같이 넘어지겠죠. 그러고 나서 영감님은 그 길로 넘어져서 바로 죽어버렸어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에 알려서 어떻게 영감님을 장사를 치고 했겠지요.
그런데 묘한 게 이 처녀가 태기가 있고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재밌죠. 그래서 이제 이 처녀가 손가락질은 많이 받았겠지만 애를 낳아서 그 신선도 고수가 알고 보면 처녀 태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몸을 바꾸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서 선사를 찾아와서 대도를 이루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성 도리를 알아듣는 것은 그만한 인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의 아무리 고수라도 세상성 도리는 알아듣기가 힘들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상보시는 수량 내에 있다 그랬어요. 방금 수량 내에. 그래서 모습에 붙는 보시, 주상보시, 모습에 붙는 보시, 모습에 붙는 보시는 수량 내에 있다. 내가 보시하는 만큼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지 돌아는 오겠지만, 남에게 피해주면 피해준 만큼 또 돌아는 오겠죠. 그 돌아오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인연법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모습은 허망한 것이긴 하지만, 허망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허망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허망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정되지 마라. 내가 본 모습이 진짜고 내가 본 모습만이 틀림없고 이렇게 고정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말하자면. 그런데 대부분 고정이 되죠. 세상성 도리로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고정이 됩니다. 내가 본 것이 맞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그런 고정관념에 관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고정관념에 관한 학문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상성법은 공부하기가 어려워진다. 역으로 말하면 단순할수록 세상성 공부를 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말하자면 어쨌든 주상보시는 수량 내에 있다. 수량 내에 있고 기지공행은 여시방이라 이랬어요. 기지공행. 여시방, 시방세계, 넓디 넓은 세계와 더부른다. 기지공행은 넓디 넓은 세계와 더분다. 여시방. 기지공행은 뭐냐? 지혜를 일으키는 공덕행. 지혜를 일으키는 공덕행은 끝이 없다. 응? 요거는 주상보시는 정해져 있다. 근데 지혜를 일으키는 공덕행은 끝이 없다. 지혜를 일으키는 공덕행이 어떤 겁니까? 무주상보시죠. 그렇죠. 무주상보시. 무주상보시뿐만이 아니라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모습이 아하,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그럼 집착을 안 하잖아요. 망념을 안 일으키죠. 그게 전부 지혜를 일으키는 공덕행. 그거는 무한하다. 수량 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수량 밖에 있는 것이다. 날인허공, 과허공. 날인허공이라고 그랬어요.
허공에다가 날인을 하면, 도장을 찍으면 과허공. 그 결과도 허공이다. 허공에다 도장을 찍으면 그 결과도 허공이다. 그렇겠죠. 허공에다 도장을 찍어봤자 도장이 안 찍히니까 허공이다. 허공에다 도장을 찍으면 그것도 허공이다. 이 말은 허공에다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공에다 도장을 찍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우리가 온갖 일을 하되 그 온갖 일에 대한 망념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 온갖 일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아서 집착하면 안 된다. 집착하면 허공에다 도장을 찍는 게 아니죠. 집착하면 집착이 도장이니까. 집착이 도장이니까 집착하는 도장을 찍으면 그 결과는 집착에 관한 결과가 나오겠죠. 집착에 관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탐진치의 결과죠. 집착에 관한 결과는 탐진치의 결과다. 그 탐진치의 결과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괴로움. 그렇죠? 집착에 대한 결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봅니다. 그런 경험 많죠?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내가 집착을 안 했으면 괴로움이 없을 텐데 내가 집착함으로써 괴로움이 생겼구나. 집착할 때는 자기가 집착하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 합시다. 잘해야 된다. 내가 잘하기 위해서 남보다 이걸 꼭 잘해야 된다. 잘하기 위해서 라는 데 집착하거든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는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내 잘하기 위한 거는 좋아. 잘하기 위한 거는 좋아서 노력해. 노력하는데 집착하지는 않아. 노력만 해. 그 참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노력만 합니다. 그럼 집착하면서 노력하면서 집착하는 것과 노력하면서 집착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노력하면서 집착하면 내가 못 이루었을 때 괴롭죠. 근데 노력만 하되 집착하지 않으면 설사 이루지 못해도 만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시합을 한다. 시합을 하는데 나는 기어코 1등을 할 거야. 1등을 할 거야 했는데 1등을 할 거야 하면서 집착하면 1등 못하면 괴롭죠. 1등을 할 거야 하고 집착하지 않으면 노력만 하면 설사 1등을 못해도 나보다 더 노력한 사람이 있겠지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서 이야기해주면 이해가 되겠죠. 이해만 되면 됩니다. 이해만 되면. 그래서 날인 허공은 허공에다 도장을 찍으면 그 결과도 허공이 될 것이다. 그 도장이 안 찍히는 거죠. 허공에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데 어떻게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괴로움이 없지. 복덕 자성 금강체라. 복덕이 복과 덕이 저절로 이루어져서 금강체를 이룬다. 허공에다 도장을 찍으면 과가 허공이 되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복덕이다. 그것이 진짜 복인데 그게 이제 어떤 복이냐? 무루복이라 그러죠. 그것을. 그게 무루복. 셀 것이 없는 복.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는 셀 것이 없는 복을 다 갖추고 있죠. 셀 것이 없는 복을 갖추고 있는데 세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무위법을 하지 않고 유위법을 하기 때문에 함이 있는 법. 함이 있는 법이라는 것은 모습을 전부로 아는 법.
본문을 들어서 아 모습은 허망한 헛개비인데 라는 걸 알아도 자신도 모르게 허망한 헛개비가 안 되고 진짜로 되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유의법이죠. 우리가 지금 건강경 하고 있지만 저 건강경 뒤에 보면 유의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체유의법은 여록, 역, 여전 또 일체유의법은 뭐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뭐 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 일체유의법이라는 건 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 말은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 같고 뭐 번개와 같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온갖 모습이 있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또는 그 그림에 그려진 어떤 물건 같고 비유하자면 그걸 이제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일체유의법은 허망한 헛개비와 같고 그걸 계속 강조를 하죠. 헛개비 같고 그렇죠. 여몽환 포영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여몽환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꿈속에서는 무언가 있었지만 꿈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그러니까 일체 모습이 있는 법은 다 그렇다. 왜 꿈과 같고 헛개비 같으냐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이해하는 과정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죠. 왜 꿈과 같고 헛개비 같으냐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인아니 알겠나? 어? 왜 꿈과 같고 헛개비 같나? 안다고 니 고개 끄덕끄덕 했잖아 방금. 내가 뭐 볼 줄 알고.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개 같고 이슬 같고 일체의 유의법은 모양 모습 있는 법 일체의 모습 만법 유식 어? 일체의 유의법이 만법이잖아요. 응? 근데 이제 알 것 같은데 또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언뜻 대답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만법이죠. 일체유의법이 만법입니다. 말을 이제 달리 해서 그렇지 만법이 일체유의법이에요. 만법은 유식이라고 달마대사께서 중국으로 올 때 가져온 말이거든요. 말마디. 만법 유식. 만법이 일체유의법입니다. 일체유의법은 유식이니라. 오로지 인식이니라. 그러면 일체유의법은 오로지 인식이니라. 만법은 그림자 같고 헛개비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고 꿈 같고 만법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만법이 일체유의법이에요. 그 만법이 왜 헛개비 같고 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고 그렇습니까? 만법이 온갖 법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한 수백 번 이야기했을 건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참 뭐 조상을 탓할 수도 없는 거고 자기를 탓해야지. 집중이 안 된다든지
여러분들이 집중이 잘 안 된다든지, 안 그러면 딴 모습을 떠올린다든지, 그런 거겠죠. 왜 헛개비입니까? 똑같은 말이거든요. 왜 헛개비입니까? 이 주장자가 왜 헛개비입니까? 이 주장자가. 여러분들이 주장자를 쳐다보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누가 봅니까? 참나, 법신. 여러분들이 법신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법신이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 주장자를 봐요. 주장자를 보는데 각자가 다 달리 봅니다. 절대 같이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할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를 그 사람 앞에서 사진을 찍어도 맞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눈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아마 안과의사들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의 조건을 살펴보면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겁니다. 좀 나이 든 사람들은 이게 좀 뭐랄까 망막에 그림자 같은 것도 많고, 나이 든 사람은 백내장기도 있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눈이 아주 또록또록한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점까지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저 몽골 사람들은 눈이 얼마나 하더라. 우리나라에 눈 좋은 사람이 1.5인데 그 사람들은 2.5 이렇게 된다 하니까 저 뒤에서 아주 조그마한 점도 볼 수 있는 정도. 그런데 눈이 나쁜 사람들은 이런 점이 안 보입니다. 그냥 어쨌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과에서가 아니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의 눈의 상태, 눈동자와 망막의 상태를 점검해보면 지금 그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참나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주장자를. 그럼 여러분들의 현재 눈의 조건으로서 그 눈의 조건이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문제 하나만큼이라도 다를 거예요. 안과에서가 만약에 조사를 해본다면 다 다를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주장자가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같이 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보냐?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문제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쳐다보면 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 만법 유식이라는 겁니다. 만법은 오로지 인식일 뿐.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일 뿐. 만법은. 그러면 주장자뿐만이 아니라 소리도 그렇죠. 귀의 청력이 같겠습니까? 다 다르겠죠. 냄새, 코의 후각 능력이 같겠습니까? 다 다릅니다. 이제 하도 안 알아들으려 하니까 내가 지금 후각 이런 것까지 다 끄집어 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미각, 이 혀에 있는 미뢰세포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촉, 손가락 감촉 다 다르죠.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에 대한 인식 조건 같을 리가 없습니다. 70억 인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알아듣는 분이 생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다른데 그렇게 다른 줄 알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다른 줄 알면 다르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집착을 안 해요.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못 구해?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구하는 데까지 뭐 해봐?
내가 어떤 걸 구해야 된다. 그런데 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왜 나는 구했는데 너는 못 구해? 응? 왜 나는 구했는데 너는 못 구하냐? 그런데 이제 못 구하는 사람이 이 이치를 권하게 하는 사람이고 시키는 사람이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못 구하는 사람은 뭐 최선을 다해서 구했으니까 못 구했으니까 그만이고 시킨 사람은 안타깝죠. 화가 나죠. 집착하니까 망념이 일어나죠. 자기를 망치는 거죠. 무명만 생기고 업장만 두꺼워지고 말기만 갈수록 더 못 알아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걸 알아라는 거지. 말하자면. 그걸 모르면 이야기가 안 되죠. 그래서 복과 덕은 그래야지 허공에 도장을 찍어서 아무렇지 않아야지 복과 덕이 금강체를 이룬다. 복과 덕이 견고해진다. 그럼 다른 거 없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는 것을 그래도 조금 잘 못 알아들었더라면 방금 제가 이제 안과 의사 동원하고 뭐 무슨 뭐 피부과 의사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눈, 귀, 청력, 이비인후과 의사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법문을 하면 한 사람 좀 더 알아들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알아들었는데 밖에 나가면 그래도 내 생각이 옳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렇게 쉬운 이야기인데 쉬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응? 이런 쉬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다. 세월아 니는 알아듣겠지. 그래, 역시 참 똑똑하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